여성이 피해자인 강력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를 범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당연히 또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여자 범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도 여자를 노린다는 거야. 어릴 때 모르는 아저씨 조심하라고 어른들이 애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아동 유괴나 성범죄는 아는 사이에서도 많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는 부모 허락 없이 누구도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지. 이 개념을 여성을 노리는 범죄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낯선 남자만 경계할 게 아니에요. 성범죄에서 여자가 조력자였던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 남자만 노리는 여자도 있고요. 범죄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야? 아무리 통계상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그걸 역으로 노리는 범죄자는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무엇이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이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이라고 일단 다 경계부터 해야 하냐는 거지. 그럴 때는 상황을 봐야죠.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는 말이 있잖아.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정상적인가, 보편적인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에 나는 안전했는가, 이걸 스스로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마주쳤다가 발생하는 문제는요, 보통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상황을 잘 따져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눈을 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낯선 여자를 만나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옛날인데 1980년 2월 23일 오전 7시 15분, 여기가 일본 도야마현의 도야마시에 있는 도야마역이에요. 이 앞을 지나가던 고등학교 3학년 나가오카 요코라는 학생이 있었어. 봄부터 조리사 전문 학교에 갈 예정이라 친구랑 거기 한번 보고 오는 길이었거든. 역 앞에서 친구랑 헤어지고 요코는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건데 버스가 오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철역에 있는 백화점이라도 뭐 한번 구경할까 싶었는데 갑자기 누가 말을 걸어. 좋은 알바 자리가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대. 늦으면 차로 집에도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싶은데 그게 요코 같은 애들이더라고. 레스토랑을 갔어요. 밥 먹이면서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나 봐. 그러면서 그냥 아예 면접까지 봐버리더니 합격했대. 바로 일하러 가재, 지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래서 요코가 따라간 곳이 무슨 상품권 가게예요. 상호가 호쿠리쿠 기획이라고, 이게 상품권 취급하는 회사로는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직원을 왜 뽑아? 이거는 불법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가게로 오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어. 길거리 캐스팅한 이 사람이 사장이더라고. 사무실에 데려오더니 일은 안 하고 늦었으니까 자고 가래. 요코는 또 그대로 집에 전화해서 오늘 외박한다고 알립니다. 어느 사무실에 있는지도 밝혔어요. 다음 날이야. 사장이 자기 지금 애 참관 수업 가느라 데려다 줄 수가 없대요. 하루 더 자래. 그래서 요코는 하루 더 잡니다. 얘는 그냥 집에 가기 싫은 건가 봐. 다음 날이야 다시. 의문의 사장을 만나 취업한 지 3일째인데 이날부터 요코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한 열흘 지납니다. 1980년 3월 5일, 이번엔 나가노현의 나가노역이야. 요코에게 알바 제안하던 그 사장이 나타난 거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버스를 기다리던 20살 테라자와 유미코란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유미코는 신용금고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알바 추천한다니까 또 여기 따라가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유미코는 이 사장이랑 몇 시간 어울렸어. 정신 차려보니까 늦은 거야. 유미코가 이제 집에 갈까? 이런 눈치가 보이니까 사장이 또 다음날 데려다 줄 테니 오늘은 차에서 같이 자재? 제발 이걸 누가 들어줘? 유미코가 들어줍니다. 차에서 잤어요. 그 뒤로 유미코를 만난 사람이 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범인의 수법이 전철역 주변에서 어린 여자애들, 고수익 알바 이런 걸로 꼬셔가지고 유인한 뒤 감금하거나 살해하는 식이 아닐까 싶은데,
얘기 들어보면은 범행이 너무 쉬워 보이죠. 피해자들이 조금도 거절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야. 당연히 뭐 열흘 간격으로 일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열흘 만에 2명이면 이거 범인의 성공률이 너무 높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범인의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일단 헌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열흘 동안 2명 못할 건 아니에요. 이 사장은 이런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닛산에서 그 당시에 나온 페어레이디 Z라는 건데 그 당시 젊은 층에서 좀 먹어주던 모델이래요. 여기에 어린 여자애들이 좀 혹했을 수는 있지. 그래도 사무실까지 가서 이틀이나 외박하는 건 이해 안 되고 다음날 출근한다는 여자가 무슨 좋은 호텔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야. 차박을 하는 게 너무 희한하다고. 당장 큰 돈을 쥐어준 것도 아닌데 왜 이랬냐? 남자가 대체 얼마나 잘생긴 거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인데 까만 네모. 범인은 34살의 미야자키 토모코라는 여자야. 일단 이 여자가 말을 잘합니다. 사람 설득하는 재주가 있고요. 차려입는 것도 엄청 신경 써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여자애들 입장에서 돈 많아 보이고 세련된 사람이 먼저 말을 거내 좋은 차 태워줘. 레스토랑 데려가서 비싼 거 먹여줘. 돈 많이 버는 일자리도 취직시켜준대. 친해지면 나쁠 게 없는 언니같이 보인 거예요. 남자라면 안 따라갔을 텐데 같은 여자니까 나도 괜히 이 언니처럼 될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처음 피해자인 이 고등학생 요코 이야기로 다시 가봅시다. 첫날 토모코는 레스토랑에서 면접 핑계로 요코의 인적 사항을 알아냈어요.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제 상대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신뢰가 생겨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무리 호감 생겨도 내 정보를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차은우 마주치면 다 말할 거예요? 안 그런다고. 난 장원영 만나면 해. 암튼 근데 토모코는 상대방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강제했단 말이야. 면접이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일하고 싶으면 다 대답하게 되는 거지 뭐. 여기에 당사자가 착각을 한 거야.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서 정보를 줬다는 결과가 나와야 정상인데 얼떨결에 내가 선 정보를 줘놓고 뒤늦게 아 내가 신뢰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어리니까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놓고 사무실 데려가서 굳이 자자고 권유하면 허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야. 여자도 여자를 놀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적을 때라서 더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성공한 여자 같은데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거 데리고 뻘짓 하겠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토모코의 목적은 뭘까요? 돈입니다. 요코를 사무실에서 하루 재우고요. 다음날 오후 4시에 얘네 집에 전화해 몸값을 요구했어. 근데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요코 할아버지야. 귀가 안 좋아가지고 뭐라는 건지 못 알아들어 잘. 대화가 안 되니까 요코 엄마 회사로 전화를 했는데 이건 또 번호가 달라요. 요코가 레스토랑에서 면접 볼 때 제대로 알려줬어. 알려주기는. 근데 지가 못 알아듣고 다른 데 건 거지. 통화 2번이 실패하자 토모코는 어떻게든 몸값을 받아내겠다면서 일단 차에 요코 태우고 하루 종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니까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먹였어요. 요코는 밤 12시쯤 쓰러져 잤는데 이걸 목 졸라 죽여서 강에 버린 거지. 신발이나 가방 유류품은 다음날 다른 지역에 버려서 증거를 없앴고. 이때 요코 부모는 애가 안 오니까 찾잖아. 전화로 호쿠리쿠라는 회사에 취직됐다고 통화한 적이 있잖아, 딸이. 여기 찾아와요. 토모코가 있는 사무실에 왔다고 부모가. 토모코도 만났어. 근데 잡아떼지. 나 요코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부모는 믿을 수 없죠. 딸 입에서 분명히 이 회사 이름이 나왔는데 사장이 모르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로 토모코를 데려가기까지 하는데 이 상태로는요. 사실 토모코가 계속 모른다고 잡아떼면 그만이에요. 경찰도 뭐 당장 증거가 있는 게 아닌데 방법 없잖아. 알았으니까 증거 나오면 수사해보겠다고 일단 다 돌려보냈어.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토모코가 다른 사람인 척 다시 요코 집에 전화를 겁니다. 또 할아버지가 받은 거야. 토모코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목소리 엄청 크게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알아듣더라고. 아들인 요코의 아빠를 시켜서 돈 들고 지정한 레스토랑에 보냈대. 요코 아빠는 전날 호쿠리쿠 사무실에서 만난 그 토모코일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전날 찾아갔던 사람이 다음날 협박 전화를 할 리가 없잖아. 범인이더라도.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겠구나 생각에 레스토랑 나갔는데 아무도 안 와. 토모코가 안 나타났다고. 이건 또 왜 그러냐? 토모코가요, 요코 할아버지랑 통화했고 제대로 다 전달했는데 이 사람 귀가 어두우니까 못 알아들었을 거다 싶어서 어차피 X팔 전달도 제대로 안 된 거 아예 뭘 나가 말어 이렇게 된 거야. 지 혼자 생각해서. 아니 X년이 그러면은 그냥 쳐 끊든가 굳이 약속 장소는 왜 말하고 있냐고. 이렇게 첫 번째 6호 사건은 살해했지만 토모코의 목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실패한 범죄죠. 그래서 두 번째 유미코 사건은 범행 방식을 약간 바꿉니다. 일단 유미코도 자기가 납치됐다는 걸 인지 못했어요. 누가 길에서 일자리 준다길래 면접 받고 차에서 같이 자자는 것도 허락했을 뿐이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건데 자기 의지,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면서 토모코가 음료수 또 주는데 여기에 수면제 있는 거 당연히 모르고 자는 틈에 또 목 졸려 죽은 거야. 여기까지는 비슷하지만 데리고 있는 시간이 짧죠. 유코는 3일, 유미코는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처음엔 협상에 실패하자 살해한 건데 실패하자, 그 경험을 하자 이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유미코는 먼저 죽이고 다음날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된 건데 나가노역으로 3천만 엔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하루 시간 주면서 18 어떻게 3억을 준비해요.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유미코 가족이 우리 10만 엔밖에 준비 안 됐다. 그러니까 토모코가 막 화를 내. 아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약속이 다르지 않냐. 2시간 더 줄 테니까 12시까지 돈 준비해서 다시 만나재. 아니 2시간 더 주면 그게 되냐? 협박도 좀 현실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2년도 이거 대갈통이 영 글렀다고 이거. 어쨌든 시간은 가고 12시가 와요. 토모코가 안 되겠나 봐. 유미코 집으로 다시 전화해서 1,000만 엔 깎아준대. 2천만 엔만 들고 다시 나오라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돈이 준비됐어, 이 집도. 약속 장소에 당연히 경찰들이 깔리죠. 접선하는 순간에 잡는 거야. 토모코는 돈을 포기합니다. 경찰이 있는 걸 알고. 경찰은 2번의 납치 사건에서 용의자의 목소리가 같다는 걸 알았고 선글라스 쓴 여자가 빨간색 페어레이디 제트를 탄다는 목격자도 확보했어요. 이미 뭐 토모코의 정체나 사무실 위치도 다 까졌잖아. 이력을 보니까 토모코 옆에 남자가 있더라고요. 아까 본 사진에서 4번째 사람이야. 28살 기타노 히로시라는 사람인데 만나봤더니 뭐 당연히 둘 다 혐의 인정 안 해요. 하지만 6호 시신이 발견된 강 근처에서 토모코가 목격된 적이 있어. 사무실에 요코의 지문, 토모코 차에서 요코 머리카락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요코랑 유미코 살해 다 자백했고요. 기타노 이 새끼 사무실 주인이래 얘가. 둘이 공범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이제 재판 알아보기 전에 토모코 이 새끼 이거 어쩌다가 이런 새끼가 됐는지를 좀 알아보자면 일단 뭐 비응신인 건 뭐 확실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1946년생 부모가 내연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엄마가 바람을 폈어. 남편이 있는데. 그래서 낳은 거야. 진짜 남편은 이걸 모르고 중2까지 얘를 키웠대. 토모코는 생각보다 어릴 때 똑똑했어요. 항상 반에서 1등이었고 중2 전까지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자 집안이 난리가 나. 여기에 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 수면제 아니면 못 잤대. 성격도 좀 내성적인데 학교에서 막 거품 물고 기절하니까 친구 없지.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을 시작해요. 허언증이 생긴 거야. 공부는 하던 게 있으니까 성적이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아. 고등학교 졸업했고 도쿄 경제대학에 들어가는데 60년대란 말이에요. 여자는 교육이나 사회 진출에 별로 기대를 안 하던 사회다 보니까 자퇴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만두고 화장품 회사 다닙니다. 이때 4살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애도 잘 낳고 사는데
자궁에 난소 낭종이 생겼대. 이거 수술받고 회복하는 기간에 남편이 바람난 거야. 그래서 이혼하고 같은 해에는 탈장으로 수술을 또 해요. 나도 여기 귀 밑에 혹 하나 떼고 한 달 고생했는데 1년에 배 째는 수술을 2번 해봐. 개빡세지. 그러다가 호적상의 아버지가 사망해. 토모코는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 애도 있고. 근데 부모도 사정이 어려워. 사는 게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결국 돈 벌려고 매춘을 시작하는데 그러다 만난 사람이 28살 기타노 히로시였던 거고 잘해줬나 봐. 기타노 히로시가 바로 단골되더니 막 이것저것 사다가 바쳐. 그래서 사겨. 기타노도 유부남인데 이런다고 지금. 얘가 전기공이에요, 이 남자가. 근데 뭐 어떻게 돈 벌어서 아내 몰래 비상금을 꿍쳐놨는지 토모코와 100만 엔씩 투자해서 호쿠리쿠 기획이라는 회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냈던 건데 뭐 사기를 당한 건지 바로 수천만 엔의 빚이 생겼대요. 이걸 갚으려고 한 게 범행의 시작이야. 토모코는 자기가 예전에 보험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보험 약관을 악용합니다. 1979년 3월 토모코가 결정사에 가입해요. 원래는 여자애들 납치가 먼저가 아니야. 결정사 가입해서 뭐 결혼 준비하는 남자들이면 돈을 꽤 모았다는 얘기일 테니까 결혼자금을 이거 노리려고 하는 거야. 남자 하나 소개받았어. 결혼할 것처럼 꼬시면서 자연재해로 사망 시 5천만 엔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가입시킵니다. 이렇게 이은혜가 시작되는 거지. 산에 데려가서 절벽에서 밀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절벽을 못 찾아서 실패했대. 이번에는 클로로포름을 삽니다. 남자에게 난교 파티를 연습하자면서 뭐 어떻게 클로로포름으로 쓰러뜨리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년이야 이거 진짜. 근데 이것도 실패해. 남자가 쓰러지지 않아서 실패했고 인연이 실행력은 꽤 있잖아요. 근데 이 발상이나 디테일이 좀 병신 같습니다. 다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바꿔요. 이제 여자를 노리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페어레이디 Z를 사고 길거리 헌팅을 합니다. 이런 사건 흐름이었던 거야. 토모코 재판은 뭐 증거 있고 자백도에서 빨리 끝났어요. 사형 나왔고요. 아직 나고야 구치소에 있대. 근데 감옥에서 얘가 입양됩니다.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남자에게 입양됐어. 후지나미 요시오라고 아랫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 새끼도 사형수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입양했다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2000년에는 토모코가 성이 박씨가 됐어요. 박토모코야. 제일 한국인이랑 결혼했던지 제일 한국인에게 입양됐던지 한 걸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죄수들끼리 이런 경우가 가끔 있대요. 입양하는 사람이 뭐 신분 세탁 목적이라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 아니 사형수 새끼들끼리 뭐하러 이름 바꿔서 세탁을 하냐? 어차피 그 안에서 뒤질 텐데 신분이 달라져 봐야 뭐 얼마나 달라질 것이며 그렇다 해도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끔은 있는데 외부에서는 왜 이러는지 아직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범죄자들끼리 막연하게 하는 신분 세탁인가 봐.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TV에서 이 사건이 드라마처럼 방송된 적이 있었나 봐. 그 장면이고 토모코가 뭐 지금 79살이래요. 감옥에서만 45년째 사는 중이고 일본의 최고령 여자 사형수라고 합니다. 토모코랑 사귀었다는 그 기타노는 재판에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어요. 사귀고 같이 사업만 할 생각이었던 건가 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남아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호쿠리쿠 기획이 아직 있습니다. 건설회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이 뭐 기타노가 아닌 걸 봐서는 이름이 똑같은 것 같아 우연히. 뭐 자세한 거는 귀찮아 봐서 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신 분들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오겠습니다.